미적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오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제목에서 나왔듯이 여러분 배웠던 수열은 그 수열 맞습니다. 수열의 극한. 자, 극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언제 배웠냐? 자, 수트에서 우리 함수의 극한 배웠었죠. 그 극한하고 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극한은 어떤 뜻이 우리가 함수에서는 x가 그렇지 a로 한없이 다가갈 때 그렇죠. 요런 리미트 함수 값이 어디로 가니? 자, 요걸 물어본 것이 함수의 극한이었고요. x가 다가갈 수 있는 거는 특정 a점인 거 말고도 양의 무한대나 그렇지 음의 무한대로도 우리가 갔을 때 함수의 극한을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어떤 특정한 값 알파가 나온다면은 얘는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했습니다. 수렴, 그치? 자, 수렴한다라고 있었고 또 이거의 반대말이 뭐였어? 발산한다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뭐 진동 발산한다 이런 거 배웠었죠. 자, 그때 배웠던 극한하고 용어는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뭘 배우는 거야? 그렇지, 수열의 극한입니다. 수열. 그래서 미적분 처음 시간에 이제 극한이 나오는데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원래 수열의 극한이 수열 다음에 있었어요. 예전이라는 건 좀 오래됐습니다. 한 7, 8년 이상 된 것 같은데, 그때는 수열 단원의 마지막 단원에 뭐 유한수열, 무한수열 이런 게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미적분 넘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열은 우리가 AN 이렇게 기호로 쓰는 거고요. 초항이 있겠고, 두 번째 항이 있겠고, 세 번째 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N번째 항이 있겠죠. 자, 그런데 그때는 n이 자연수일 때 특정 n항에 대한 항을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n이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n이 점점점 커져서 한없이 커지는 상태. 즉 그걸 a 무한대라고 그냥 기호를 써볼게요. 그러면 이 a 일반항이 무한대로 갈 때, 그쵸? 그러니까 n이 한없이 커질 때, 이거는 한없이 커지는 형태입니다. 특정한 수가 아니라 얘는 한없이 커지는 상태예요. 그럼 n은 자연수잖아, 그치? 우리가 함수의 극한하고 다른 게 n은 항의 넘버란 말이지. 그래서 1항, 2항, 3항 이래서 정말 너무너무 커지는 상태. n이 무지하게 커진 상태까지 간다면 그때 수열은 어디로 가는 거니? 자, 요걸 알아보는 단원이 우리가 수열의 극한이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그리고 자, 이거를 지금부터 기호로 역시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뭐다? an 이렇게 씁니다. 이게 바로 수열의 극한이라는 얘기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수열의 극한이 어떤 특정한 값이 나온다면은 자, 얘를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합니다. 수렴한다 라고 하고 이걸 바로 뭐라고 한다? 극한값이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수열 an이 n분의 1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럼 1을 집어넣으면 1이고요. 1항은 여기다 2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되고 3 집어넣으면 3분의 1이 돼요. 그쵸? 그러면 점점점 집어넣어서 n 집어넣으면 n분의 1인데 n이 엄청나게 커지는 상태가 된다면 n자리에 무한대를 집어넣은 것처럼 계산을 한다면 무한대분의 1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로 가까이 갈까요, 여러분? 어디로 가까이 갑니까? 이건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프를 통해서. 자, 보세요. 1항입니다. 1항. 여러분, 확률과 통계에서 배운 사람 있겠지만 이걸 이산이라는 개념이죠. 1 다음에 바로 2항이 바로 됩니다. 그럼 2분의 1이 되고 3 되면 3분의 1이 됩니다. 4 되면 더 작아져요. 그래서 0원이 가면 어디에 가까이 가겠니? 그렇죠. 얘는 0에 가까이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0. 이거의 극한값은 0이란 얘기야. 그래서 요거를 표현을 어떻게 한다? 우리는 표현을 어떻게 한다? 좀 전에 한 수열에 대해서 극한은 어떻게 쓸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이건 어떻게 된다? 0이라고 우리는 쓰고 얘는 수렴하였으니까 그렇죠. 이걸 극한값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열의 극한도 함수의 극한과 마찬가지로 수렴만 하는 건 아니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두 번째 수열을 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n 뭐 이런 거 해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항이 n이라는 얘기야. 자,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 2, 3, 4 자연수죠. 그쵸? n 되고요.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무한대까지 n을 집어넣어 버리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거는 결과를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엄청나게 커지는 상태가 돼 있겠죠. 자, 요거를 우린 뭐라고 그러냐면은 양의 무한대로 뭐한다? 그렇지. 발산한다라고 합니다. 발산.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극한값이 아닙니다. 왜냐면 극한값이라는 건 특정한 알파라는 게 값이 나와야 되는데 0까지는 극한값이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아까 얘기했지만 무한대는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극한값이 아니고요. 그냥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또는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런 거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AN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N이라고 해볼게요. 뭐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자, 그러니까 AN이 마이너스 N이야.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마이너스 무한대처럼 쓰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n이 무한히 커지면 어떻게 된다? 얘는 결국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쓰면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쓰시고 기호로는 이렇게 무한대 앞에 마이너스를 쓰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됐죠? 자, 하나 더 있습니다. 발산의 종류 중에서 여러분 어떤 거냐면 마이너스 2를 포함한 식이 있어요. 마이너스 1. 그래서 요런 거 볼게요. 만약에 AN이 마이너스 1을 포함한 식이 있어요. 이렇게. 뭐 마이너스 2를 포함한 식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요런 것들은 뭐냐면 그럼 첫째 항은 마이너스 1이죠. 홀수. 둘째 항은 1입니다. 셋째 항은 다시 마이너스 1이에요. 넷째 항은 다시 1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A가 무한대까지 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여러분 책에 나와 있듯이 얘를 뭐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1항은 마이너스 1이 여기에요. 그쵸? 그럼 2항은 1이에요. 그쵸? 그럼 요거는 이제 빨간색으로 칠해보면은 다시 3항은 1이에요. 3항은 다시 4항은 그쵸? 3항은 마이너스 1이고 4항은 1입니다. 여기가 1이에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되는지 유추를 해보려면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버리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계속. 그쵸? 여기가 5면은, 그지? 여기가 6이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렇게. 자,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 그렇죠. 우리는 진동한다라고 하고요. 진동한다. 자, 이것도 우리가 진동 발산이라고 합니다. 되시겠죠? 자, 꼭 마이너스 1의 n만이 아니라 이렇게 교대로 나타나는 수열들은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은 폭이 조금 더 크겠죠?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은 수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항은 마이너스 2, 2항은 4, 마이너스 8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쵸? 계속 수렴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값에 가까워 가는 게 아니라 어디를 튈지 모르는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진동 발산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는 수열의 극한의 성질입니다. 자, 리미트의 성질. 즉, 극한의 성질입니다. 자, 극한의 성질도 여러분 함수의 극한에서 좀 배웠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수열은 조심할 게 있습니다. AN의 수열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값에 수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수열이 있다고 치면은 얘도 이렇게 수렴할 때만 그렇죠. 수렴. 둘 다 결과가 특정한 값에 수렴할 때만 우리가 이 극한의 성질이 성립을 하는 거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CAN 자 수열에다가 상수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리미트 취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상수배는 따로 계산하시고 그렇죠. 리미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AN의 극한값, 그렇죠. AN의 극한값이 알파라고 한다면 얘는 C 알파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수열에 AN 더하기 마이너스 같이 갈게. 이렇게 돼 있던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합차, 분리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말로 얘기하면 상수배 공식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얘는 합차, 분리다. 수열은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고 플러스일 땐 플러스 써주시고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요거의 극한값이 뭐였어? 알파였고요. 얘의 극한값이 베타였습니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근데 리미트의 성질은 여러분 알듯이요. 곱하기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an 곱하기 bn 수열을 리미트 친다면은 이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극한을 취해서 수렴한 값을 취해 주시면 얘는 알파 베타라고 해줄 수 있다. 자, 네 번째는 역시 곱하기가 되니까 나누기도 되는 거예요. 자, 나누기는 bn분의 an 수열이 있다. 그러면 얘도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는데 주의사항이 있겠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자, 이거는 뭐다? 베타분의 알파인데요. 그쵸? 베타분의 알파인데 단 중요한 게 있죠? 분모의 값이 0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결국 리미트 bn의 값은 0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즉 bn의 베타의 값이 0이 되지 않을 때만 성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했고요. 그럼 여러분아, 그래서 우리가 개념물리책 여러분 펴보시고요. 자,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열의 수렴과 발산의 수열의 수렴과 발산은 수열이 어디로 가니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래서 특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면 수렴한다 그랬고요. 여러분은 이제 함수의 극한을 배웠기 때문에 리미트란 기호는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한대라는 거는 이게 수가 아니다. 한없이 커지는 상태다. n은 한없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었고요. 쭉 밀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또 발산. 발산은 뭐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게 있고, 그렇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데가 있다. 진동. 그에 대해서 예제를 좀 해드렸고,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쵸? 이게 어디로 갈까? 그럼 양의 무한대고요. 이거는 뭐 음의 무한대로 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진동이다. 자,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래서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 예제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n분의 1 문제 했었죠. 그래서 n분의 1은 했었고요. 자, 요거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각각 값을 구하라. 자,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n 플러스 1.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번 n 플러스 1이라는 수열 있죠. n 플러스 1. 자, 얘는 여러분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냐? 2가 되고요. 2 집어넣으면 3 되고요. 3 집어넣으면 4가 돼. 그래서 n이 너무너무 커지는 상태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너무너무 커지게 되겠죠. 자, 너무너무 커진다는 건 뭐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쓰시면 되고요. 얘는 함수값, 극한값은 아니었다라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 3번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전에도 극한할 때, 함수의 극한할 때도 생각했지만, 차수가 낮은 거는 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만 보셔도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은 어떻게 될 거니? 그래서 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연습을 하시지만, 여기다가 대입하는 식으로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무한대 더하기 1. 자, 무한대라는 너무너무 큰 상태니까 여기 뒤에 버리시고 너무너무 커졌던 상태에서 음수를 나니까 얘는 뭐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조사하라 이런 말 나오면 극한값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인지해 주시고 발산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 아까 선생님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리미트의 성질하고 똑같고요. 그래서 실수배 공식, 합차 분리 공식, 곱 나누기 요거가 다 성립을 하고요. 특별히 조심할 건 리미트는 곱하기하고 나누기도 성립한다라는 거. 그리고 수열이었다라는 거. AN과 BN에 관한 성질이 되겠다.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 설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긴 증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극한은요. 고등학교육과정과 대학교육과정, 특히 수학과만 좀 배우는데 대학교 수학과에서도 뭐 한 학기 정도 배운다고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그냥 믿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증명하라고 나오진 않고요. 여러분이 극한의 성질은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모든 교육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증명은 설명을 읽어보시고 아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게 무리수가 없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개념을 익히기 여러분 저랑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 자, 수열 AN, BN이 있을 때 리미트 AN이 4고요. 리미트 BN이 마이너스 3일 때 그 값을 구해라. 그래서 1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하고 더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이렇게 해주시면 되니까 좀 빨리 갈게요. 얘에다 4 넣고 얘는 3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다? 2배를 빼시고 상수배 공식으로 그래서 AN 이렇게 하시고요. 5 빼주시고 무한대로 갈 때 BN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N은 4였고요. 여기 4였고요. BN은 마이너스 3이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3. 위에 마이너스네요. 틀렸네요. 여기 4 마이너스 3. 그러니까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전에.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잘 못 봤어요. 8, 그 다음에 플러스 5, 3, 15 이렇게 되겠습니다. 23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 4번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극한값에서 많이 사용되는 성질 여기 나오는데 여러분 앞으로 극한하다가요 n이 무한대로 갔는데요 이거분의 상수 이런 꼴이 나온다 그러면은 여러분 앞으로 극한값이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 것은 n은 무한히 커진 상태죠. 무한히 커진 상태에다가 아무리 숫자 무한히 커진 상태 여기에 심지어 10억이나 100억이 들어온다고 쳐도요 이 100억에 비해서 이 얘는 너무너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0에 가까이 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계산할 거라 그런 얘기야. 그래서 얘도 이렇게 분배하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이고요 3이면 그냥 3이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0으로 수렴하게 되니까 여기는 정답이 얼마다? 그냥 3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3번으로 그냥 가보도록 할게요. 3번은 일단 전개해 봅니다. 리미트 전개하면은 n분의 12 마이너스 8 플러스 n제곱분의 9 마이너스 n분의 6의 리미트가 있는 거죠. 자, 리미트는 다 따로따로 합차 분리해서 계산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숫자 0되고 무한대분의 숫자 0되고 무한대분의 숫자 0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서 그냥 해도 되겠다. 그렇지. 어차피 이거는 이렇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 이렇게 되니까 얘하고 얘를 따로따로 가는 건데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잖아요. 리미트 취하면. 그렇지? 0되고 0되니까 두 개 곱하면 4하고 마이너스 2만 남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필수의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렴하는 두 수열이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곱해져 있는 값이 있대. 자, 그래서 지금 수렴한다고 그랬으니까 지금부터 리미트 AN을 뭐라고 놓자? 알파라고 놓으면 되겠고요. 리미트 BN을 베타로 수렴했다고 놓으면요. 첫 번째 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4라고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거는 알파 곱하기 베타가 3으로 쓸 수 있는 거야. 자, 얘도 이렇게 따로 하니까 결국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라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자, 따라서 얘는 곱셈 공식으로 변형하면 알파 플러스 제타 왜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16 마이너스 23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더라. 자, 요거는 여러분 내신고사에 거의 출제가 되는 유형이니까 아주 어렵지 않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아 조금 더 진행하고 싶지만 이제 함수의 극한은 다음 시간으로 좀 미룰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 강의 내용 2강에 찾아와 주시고요. 다음 시간 2강은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인데요. 함수의 극한하고 좀 비교를 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면 함수의 극한은 네 가지 유형이 있었어요. 함수의 극한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있었고 0분의 0꼴이 있었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 있었고 무한대분의 또 뭐였더라? 아무튼 요게 잘 기억이 잠깐 안 나네. 그쵸? 네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요. a 곱하기 무한대꼴인가 그랬을 겁니다. 근데 지금 얘는 두 가지 유형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0분의 0꼴 없습니다. 없고요. 거의 비슷하게 진행하시면 되는 유형.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을 좀 식으로 하는 방법 요거를 좀 해드릴 거고요. 오늘 여러분 미적분 첫 시간 수열의 극한 시간 어떻게 보람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학의 마지막 고 이제 미적분 과정이고요. 지금 예비 고1부터는 다시 미적분 2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데요.
뭐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마지막 하나 남은 요 수열의 극한값 계산하는 단어는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었고, 역시나 미적분도 첫 시간 개념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진쌤 수학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